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과 그 다음에 그래픽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제로 삼은 건 아까 앞서 수업과 연결성 있는 읽을 수 있는 도시예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짰냐면요. 자,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도시를 탐험한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그냥 3D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탐험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고, 모델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 모델링은 그동안 많이 다뤄주셨잖아요. 오늘은 모델링은 별로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으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잘 안 보이시죠? 하나의 텍스트든 이미지든 보드들이 비문은 더 안 보이는데, 어떤 3차원의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 자체를 그냥 이 안에 넣어서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키보드로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을 다 짤 수 있어요. 리얼타임이라는 게 중요해요. 리얼타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재질을 바꿔볼게요. 재질 같은 것도 쉽게 별로 색깔이 티가 안 나는데, 메탈, 주황색 메탈 이런 물체들도 약간 그릴이 들어간 메탈,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는 좀 별로 폼이 안 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테리얼 대신에 인바이러먼트를 바꿔볼게요. 오솔길로 한번 조금 더 이런 완성되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수려하죠? 내용은 다 제 관심사들이고요. 매우 이렇게 초원적이지 않은 이런 식의. 이거 반응 좋으니까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마음 편해졌어요. 좀 해출력에 따라서 약간 낭만적이죠? 결과가 바뀌는. 그리고 이 객체들은 이렇게 옵션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스토리보드, 샷, 메테리얼, 인바이러먼트, 얼터너티브, 그리고 지금 제가 다 인터랙티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터너티브요? 인터랙티브는 얼터너티브의 경우에는 아까 잘 안 보였었는데 좀 보이죠 이제? 이 안에 잘 보시면 지금 이 쇼케이스를 캡처한 화면들을 넣어놨어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거를 페이지를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페이지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러니까 뭐 세컨드 라이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캐릭터들이 모이고요. 사람들이 웹캠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해봤어요. 강연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국 유명하신 분이 세컨드 라이프의 어떤 광장에 모여서 화면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원리인 거죠. 나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보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할 때도 좀 일부러 이렇게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인바이러먼트랑 지금 가능해서 만약에 실제로 좀 이런 드라마틱한 카메라도 좀 있고요. 이거 제가 지금 반사 재질과 투명 재질을 넣어놔서 좀 그래요. 재질을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하기 너무 어두운 거. 그렇죠. 메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반사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모델을 갈아 낄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 이런 패스를 만들어 오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카메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죠?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고, 더불어서 리얼타임 렌더링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는 지금 두 개밖에 안 썼어요. 3D Max로 모델링을 하고 맵핑을 해서 익스포트한 거를 쇼케이스에서 불러와서 약간의 재질이나 카메라만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도 3D Max에서 처음부터 뭐 제작을 해서 올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지금은 되게 평면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근데 매우 초현실적으로, 중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형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모델링을 해왔거든요. 매우 간단한 모델링이에요. 텍스트에 익스트루드로 높이감만 주고 조금 공간적인 느낌으로 배치를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 페이지 프레젠테이션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캡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얹혀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익스포트를 할 때 저는 소프트웨어가 세 버전 나오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익스포트예요. 왜 중요하냐? 익스포트를 했을 때 어떤 파일 형태를 지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다 끝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만든 거를 절로 보내서 어떤 기능을 넣고 어떤 기능을 넣고, 그러면 익스포트와 임포트가 매우 중요하고, 버전이 올라갈수록 상호 호환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하위 호환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툴이 좋아도 파일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FBX라는 오토데스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익스포트를 하면은, 쇼케이스는 오토데스크의 같은 회사의 제품이고, 최근에 모든 오토데스크 제품은 FBX라는 포맷으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3D 데이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좌표, 라이팅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호환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졌다라는 거. 일단은 제가 익스포트를 하나 더 할 건데, OBJ라는 걸로, OBJ 많이 쓰실 텐데, 이거는 왜냐면 제가 쇼케이스 말고 다른 툴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서는 FBX를 지원하지 않고 OBJ라는 걸 지원해요. 자, 어딨냐, 그렇게 OBJ 두 가지로 익스포트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기술을 요구한 적은 없죠. 그냥 마우스 클릭해서 한번 눌러서 해당 파일로 익스포트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쉽게 가져가고 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쇼케이스를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쇼케이스에서 모델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환경 위에 데이터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데이터들은 약간의 이동이나 크기 조절 등이 가능하고요. 많은 모델링을 하지는 못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어지고 있는 리얼타임 렌더링에서 렌더링의 품질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D 툴에서 렌더링을 하는 거는 GI 계열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방식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매우 느리지만 극사실적인 느낌.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반사 재질을 빼버리면 그다지 이렇게 사실감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인터랙티브한 거는 레이트레이스 렌더링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렌더링 방식과 동일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는 렌더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구글 같은 경우에 스케치업 같은 경우로 3D가 구현된 환경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렇죠. 가능한. 그랬을 때 스케치업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바이런스를 좀 바꿔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도시 투어라든지 그런 거를 주셨어요. 스케치업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리얼타임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그 자체로 이 작업 화면 자체가 사실적인 느낌을 살리고 있는 거죠. 리얼타임으로.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 버튼을 눌러서 옛날엔 1시간 동안 렌더링 하던 거를 얘는 1초에 120번, 80번씩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렌더링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요거는 V-Ray나 이런 것들이 취하는 렌더링인데 이거의 품질을 높일 경우에는 한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버벅버벅거리죠. 여기 조금씩 변경되는 거 보이죠, 이미지가. 그럼 이거는 0%에서 99% 되게 끝 100%는 없어요. 99, 99.9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렌더링 품질이 계속 올라가죠. 슉슉. 하드웨어가 좋으면은 이것마저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D 툴에서 쓰는 V-Ray라는 것이 V-Ray RT라고 해서 리얼타임으로 나오고 뷰포트 자체에서 우리가 최종 렌더링한 결과물을 보면서 모델링을 해요. 내가 상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미 상자가 들어가서 렌더링 된 이미지로 우리는 보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가 GPU 쪽으로 가면서 점점 더 현실로 가능해지는 일들이고 우리 테스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줌오브 인터페이스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죠? 구글 맵이나 이런 개념들이 그 개념이고 증강현실, 마커 기반 증강현실 이런 퀘스트가 있었다라는 거. 포인트 클라우드, 포토신스뿐만 아니라 뭐 몇 가지 예를 들었었고 포인트 클라우드 있었죠.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아까 진짜 질문 주셨던 것이 웹캠을 가지고 슉 훑었을 때 모델링이 되는 것들이 100% 같지는 않아요. 이건 스티치 모델링 방식인데 카메라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거대하게 연결해주는 그리고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사진 몇 장을 깔아놓고서 그걸로부터 3차원 좌표들을 얻어요. 나는 점만 몇 개 딱딱딱 찍어주고 연결만 해주면은 그게 3차원으로 인식이 돼요. 이런 식의 만약 웹캠이 되어 있으면 형태가 원래 형태랑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물론 뭐 렌즈에 너무 관광렌즈 써서 디스토션이 생겨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표준 렌즈를 쓰는 게 좋을 거고 뷰는 다양하고 이미지들이 최대한 겹치는 것들이 좋아요. 아까 포토신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살짝 사진을 찍어서 그냥 집어넣으면 이걸 공간적으로 배치를 해줘요.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잖아요. 어느 위치인지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건축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리얼타임 렌더링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루미온 GI 계열의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해버려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이 쇼케이스를 오늘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는 건축물에다가 활용을 했던 사례예요. 건축물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냥 이미지 한 장을 렌더링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보다 모델링을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집어넣어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탐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이 들어온 거예요? 네, 일을 했던 거예요. 저 작년 여름쯤에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게 있다라고 내가 해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상 생산성이 훨씬 높고요. 렌더링 이미지 하나를 뽑을 시간에 수만 수천 장을 그리고 그냥 이 자체를 캡처하면은 이 자체가 동영상이 되잖아요. 지금 이거 캡처하면 동영상 1초 만에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렌더링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에서의 약간의 파이프라인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반사 재질을 인바이러먼트 맵, 이 환경 맵이라고 하는데 이 맵이 돔 형태로 감싸면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 자체가 조명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반사되어지는 피사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HDRI라는 개념인데 이미지를 직접 자기가 찍은 사진을 갖고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장의 사진을 가지고 조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3D 객체의 음영들을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해줌으로써 리얼타임 렌더링의 품질을 높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승호님께서 캐릭터 렌더링 할 때, 캐릭터 모델링 할 때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이런 막 자잘한 주름이나 그림자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다시 로우 폴리곤이에요. 거기다가 약간 레이트레이싱 방식으로 그림자를 맵핑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렌더링을 한번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가려놨지만 조명이 들어가 있는 조명으로 계산을 해서 어떤 그림자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매 프레임 움직일 때만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림자만 이미지화해서 모델에다가 얹혀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은 이건 매핑이 된 거거든요. 그림자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질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네? 지금은 인터랙티브한 그림자만 있다면은 매우 디테일한 그림자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물체라 먼저 얹혀서 오면은 걔는 더 이상 실시간 계산할 필요 없는 그림 형태로 그림자가 이 씬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조금 놀라실 수도 있고, 이번에는 루미온이라는 툴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잠깐 보여드릴 건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인바이런먼트 맵은 이미지예요. 나름의 이미지예요. 32비트 이미지라서 에너지 값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에이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도 완벽하게 인터랙티브예요. 하나 고르실까요? 그리고 리버베드. 오른쪽 강.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수려하고요. 일단은 놀라시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야겠죠, 먼저. 그래서 얘들아, 게임 같다. 이런 물체들을 얹을 수가 있어요. 얘 게임 엔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포트 가서 제가 한번 불러왔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그래서 이 거리 뎁스 인식하는 거 보이시죠? 가까이 오면 커지고, 이거는 완벽하게 가상 좌표상의 공간이에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작품, 제 프리슈의 작품을 이 공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하늘도 있고 물도 있고, 물은 심지어 이렇게 출렁이고 있어요. 이제 이 공간으로 가볼까요? 그림자도, 그림자도, 바닥에 그림자도 생성되는 게 보이시죠? 아이고, 땅에 들어갔는데. 북쪽으로는 조절을 하려면은, 자연환경도 무슨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구름이 없어진다든지?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아까 HDRI랑 다르다라고 했던 차별점, 이거는 철저하게 게임 엔진 기반이에요. 그래서 먼저 해 고도를, 이거는 시간 데이터와 연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오, 그림자의 길이나 방향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빛의 속성들을 더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해 방향까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구름의 양 볼까요? 구름이 많은 날은 구름이 끼고, 맑은 날은, 이랬을 때 비주얼적으로도 어떤 오존이라는 뭐 데이터, 그런 수치들이 변화하면서 매우 정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인터페이스는 매우 간단한데 일반적인 3D 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매우 세부적으로 다뤄요. 오존의 농도 막 이런 것까지 하면은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비주얼 되게 높이 사는 거는 음영의 색깔이 한쪽은 푸른빛, 한쪽은 붉은빛, 막 이런 되게 미묘한 느낌이, 되게 사실적인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굉장히 다양한 조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안개? 안개는 사람의 이런 시계, 시야를 약간 안 느낀 느낌에서, 지금은 이런 좀 추상적인 건 없지만 건물을 집어넣으면은 가상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살짝 터레인을 조절해 볼 건데, 지형을 좀 높일 수도 있고요. 그 인물 예전에 3D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어떤 인종이 바뀌는
바뀌는 막 그런 거. 다시요? 네. 다시요? 파라미터 모델링이. 네, 그렇죠. 파라메트릭 모델링. 다시 뭐 플래튼하게 할 수도 있고, 제일 재밌는 거는 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진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게임 엔진으로 가셔야 돼요. 자, 제가 물을 만들었어요. 물이 되게 생뚱맞는 곳에 있죠. 물은 고도에 따라서 깊이감이 달라져요. 그리스의 물이 되기도 하고요. 서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동해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물의 느낌은 지금 물 안에 들어있는 객체와 그 밖에 있는 객체가 차이가 느껴지시죠? 지금 면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두께가 네. 있는 건 아니고. 두께는 가상적인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 안개가 너무 거쳐서 안 보이는데 안개 좀 치우고 네, 이제 맑은 날로 왔을 때 이 물의 깊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깊이감이 달라진다. 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우리는 사람도 걸어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 경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제가 사람을 넣는데도 나무를 넣는데 사람을 네, 넣었죠. 그걸로 영화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작업품이 굉장히 조그맸었네요. 아담한 작품. 사람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보드. 그러니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어디다 쓸 거냐가 되잖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심플해요. 이 상태에서 캡처 하면 렌더링이 끝난 거예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아니라 단지 다른 개념으로 스냅샷들을 찍어요. 이미지를 하나 찍고 이거 지금 이제 그래픽이 한 개로 온 거죠. 카메라를 아까 쇼케이스도 마찬가지. 카메라를 움직여서 스냅샷을 찍어요. 키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조금 움직여서 키프레임을 찍어요. 순차적으로 그 키프레임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정벽에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를 무비로 세이브할 수도 있고 물론 데모 버전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저장이 안 돼요. 현재는. 자, 이 정도 개념. 루미온과 쇼케이스의 차이, 저희가 가장 근본적으로 본 차이는 루미온은 루미온이 있어야 볼 수 있고요. 쇼케이스는 쇼케이스 뷰어가 어플로벨 리더처럼 제공이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세이브 끌게요. 좀 화려하니까 볼거리가 좀 있죠. 건축물 여기랑 스케치업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튜토리얼 영상 뭐 하는 것들 보시면은 공유해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개념. 쇼케이스를 만든 거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저는 분명히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플래시 형태로 익스포트가 돼요. 매우 손쉽게. 열려있나요? 지금? 닫았죠, 제가? 플래시로 익스포트 그냥 누르면 익스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플래시로 재생한 본 플레이어로 열릴 거고요. 이렇게 되죠. 1번.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네, 저거를 자동으로 뭐 숨기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메뉴는 위에 넣을지 밑에 넣을지 좌우 넣을지 정도까지 세팅할 수 있고 자기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구성을 해서 되는데 그리고 플래시니까 웹으로 삽입할 수 있다는 거고 웹뿐만 아니라 HTML로도 웹 브라우저로 볼 수 있다는 거. 진짜 이쯤 되면은 제 홈페이지에다 이걸 넣어도 자연스럽죠, 매우. 자, 제가 프레즈를 끄는 이유로 이제 조금 3D 쪽으로 가보려고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프레즈는 2.5D죠, 사실상. 줌업을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건축물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제 나름 그냥 쓴 방법이에요.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라이노, 이것도 편법인데, 라이노 같은 경우에, 라이노는 뭐냐면 3D 제작 툴이에요. 뷰포트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리다가 저장하고, 이렇게 뷰를 하다가 저장을 해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길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3D 공간적인
탐험을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편법으로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쓰는 기술은 없어요. 그냥 한 명의 사용자일 뿐이에요. 증강현실을 설명드렸었는데 증강현실에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툴kit들이 나와 있어요. 데모를 써서 그냥 마커 갖다 쓰고 3D 얹히면 끝나요. 그런 증강현실 툴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VR 같은 거를 파워포인트 안에서 하나의 그냥 그 슬라이드 중에 하나로 버추얼 리얼리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프렌식처럼 몇 개의 법칙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거는 예, 경수님께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죠.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뭐죠? 제가 아는 분은 프레젠 비슷한 것들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네. 직접 프로그래밍으로.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가상현실의 기법들을 전혀 다른 데다 쓰는 건데 이런 요소들 좀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캐스트 여기서 마칠게요.